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고 살아온 나의 몸에게 잠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느껴봅니다. 끊임없이 피를 보내며 내 몸 구석구석 영양을 전달해주는 이 작은 기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떠올려 봅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뜨고 오늘의 이야기에 집중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낯선 단어를 듣게 됩니다. 바로 별표 고지혈증입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을 넘었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 먹은 걸까? 이제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약을 먹어야 하나? 고지혈증은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두통이 오고 혈당이 높으면 갈증이나 피로가 생기지만 고지혈증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 몸속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몸이 멀쩡한데 왜 치료하라고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심장병, 뇌졸중, 협심증 같은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50대, 60대에 들어서면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몸은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어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식습관이 이제는 위험으로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 잘 안 먹는데 왜 수치가 높을까? 매일 운동도 조금씩 하는데 왜 걸렸을까? 이런 혼란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많아지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정말 약을 먹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이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필요합니다. 또 담즙산을 만들어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쌓인 콜레스테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좁히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다른 하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입니다. HDL은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간으로 가져가 처리해줍니다. 반대로 LDL은 혈액 속을 떠돌다가 혈관벽에 들러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에서 HDL은 높을수록 좋고 LDL은 낮을수록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중성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는 에너지를 몸속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즉 필요할 때 쓰기 위해 몸에 쌓아두는 에너지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양의 중성지방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속에서 기름때처럼 쌓입니다. 이것이 결국 콜레스테롤과 함께 혈관 건강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괜찮다. 나는 채소를 좋아하니까 문제 없을 거다. 하지만 중성지방은 설탕과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에서도 쉽게 늘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를 잘 태우지 못하고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버리기 쉽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보면 수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의사는 이 수치들을 종합해서 고지혈증 여부와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 낮다. 중성지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앞으로 내 혈관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경고등 같은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왜 점점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고지혈증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길입니다. 피가 흘러야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으로 인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이면 혈관 벽이 점점 좁아지고 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혈관 벽 안쪽에 기름때 같은 찌꺼기가 붙고 점점 두꺼워지면서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과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째, 심장병입니다. 심장은 쉴 틈 없이 피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에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합니다. 이때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심장 근육 일부가 죽어버리는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는 혈액 공급이 몇 분만 끊겨도 큰 손상을 입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생기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생깁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말을 못하거나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걷다가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 질환들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5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막히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위험에 더 빨리 노출될까요? 나이가 문제일까요?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고지혈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다른 위험 요인과 함께 있을 때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과 만나면 혈관은 훨씬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위험한 걸까? 나의 생활 습관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 부분은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혈관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혈액 속 LDL을 높이고 HDL을 낮추는 결과를 만듭니다. 겉으로는 맛있고 배부르지만 혈관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를 남기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짠 음식도 문제입니다.
소금은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올리진 않지만 혈압을 높여서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지혈증과 만나면 혈관은 이중으로 손상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만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HDL을 높여서 혈관 청소 기능을 강화합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중성지방을 늘리고 LDL이 혈관에 더 쉽게 달라붙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늘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술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흡연은 더 직접적입니다. 담배 속 화학물질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LDL이 더 쉽게 침착되도록 만듭니다. 흡연과 고지혈증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은 몇 배나 커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과 혈당을 올리며 결국 중성지방까지 증가시킵니다. 무의식적으로 먹는 간식, 과식도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대사가 흐트러지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체중은 늘고 중성지방은 쌓이고 혈관은 점점 더 부담을 받습니다. 정리해보면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 5가지가 고지혈증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습관들을 바꾸면 정말 수치가 좋아질까?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관리가 가능할까? 첫 번째 방법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와 생선을 선택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혈액 속 기름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얀 빵, 흰쌀, 설탕이 많은 음식 대신 현미, 보리, 기리 같은 잡곡을 선택하면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체중 조절뿐 아니라 HDL을 높이고 LDL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흐름은 훨씬 좋아집니다. 수영,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의 적입니다. 복부 지방은 쉽게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액 속 기름을 늘립니다. 체중의 5%만 줄여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술과 담배 줄이기입니다. 술은 되도록 줄이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에서 중성지방을 과도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관을 손상시키고 고지혈증의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지방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밤늦게 자주 깨거나 잠을 줄이는 습관은 혈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수개월만 꾸준히 관리해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언제 약을 시작해야 할까?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걸까?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약물 치료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수치가 잘 조절되면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치가 많이 높거나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다면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은 스타틴 계열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을 줄여주고 혈관벽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안정화시켜줍니다. 그 결과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은 수치를 낮추는 도구일 뿐,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오래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간에 나쁘지 않을까? 몸이 약에만 의존하는 건 아닐까?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부작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심각한 부작용은 흔하지 않고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고지혈증은 단기간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거나 습관을 예전으로 되돌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의 목표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평생 이어갈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약이 필요할까? 내 생활 습관은 충분히 안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와 함께 나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약물 치료와 함께할 때 우리 혈관과 심장은 훨씬 오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